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기 주간 종합 뉴스 시작합니다. 경기도가 일기 신도시 재정비 특별법 제정과 관련해 자체 법률안을 만들어 중앙정부에 건의하기로 했습니다. 기존 5개 일기 신도시 이외에 준공 20년이 넘은 대규모 택지개발지구까지 적용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인데요. 경기도의 법안이 받아들여질 경우 수원 영통과 의왕 포일 등 8개 택지개발지구가 재정비 사업에 포함될 것으로 보입니다. 박일국 기자가 보도합니다. 신도시 재정비 특별법과 관련해 경기도가 자체 법률안을 마련하고 도민 설명회를 시작했습니다. 경기도의 법안은 기존 5개 신도시 이외에 준공 20년이 넘고 규모가 100만 제곱미터 이상인 택지개발지구를 재정비 특별법의 적용 대상으로 추가 편입시키는 방안입니다. 현재까지 논의해온 특별법의 적용 대상은 규모가 300만 제곱미터가 넘는 신도시급으로 삼봉과 평촌, 일산, 분당 등 모두 5곳입니다. 하지만 경기도는 형평성 등을 감안해 100만 제곱미터 이상의 택지개발지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의왕 포일, 광명 철산, 수원 영통 등 8개 지구 총 1,500만 제곱미터를 추가로 포함시키는 겁니다. 경기도는 신도시마다 사업을 전담할 기관을 선정하고 절차를 대폭 줄이는 방안도 마련했습니다. 추진위 구성을 생략하고 총괄 사업관리자를 통해 조합 설립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신도시 재생 사업의 최대 관심은 아파트 용적률을 얼마나 높여줄 것인지, 개발을 가장 먼저 시작하는 선도단지를 어떻게 선정할 것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경기도는 신도시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 도시계획위원회를 통해 용적률을 최종 결정하는 방법을 선택했습니다. 사업 선도단지 선정과 관련해선 선정 기준을 정하고 단지별로 응모를 받아 최종 선정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지속 가능한 도시를 짜오시는 단지가 아마 선도단지로 지정될 확률이 높지 않을까. 이 말은 무슨 말씀이냐면 아마 지속 가능한 도시, 미래를 생각하는 도시, 우리 후손들을 생각하는 도시를 가지고서 안을 만들어 오는 단지들이 아마 선도지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면서 개발 과정의 이주와 관련해선 선도단지 등 먼저 완공된 주택과 주변 임대주택 등을 최대한 활용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관계자는 사업 기간이 최소 15년에서 20년 이상 걸릴 것이라며 단기간에 이주자가 몰리지 않도록 인허가 등 사업 진행 속도를 조절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BTV 뉴스 박일국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집에 있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정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경기도 내 반려동물은 150만 마리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는데요. 동물 복지에 대한 관심이 함께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경기도가 동물 학대에 대응할 전담팀을 신설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이재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새끼 고양이가 머리에 피를 흘린 채 쓰러져 있습니다. 다른 한 마리도 가까운 곳에서 죽은 채 발견됐습니다. 길고양이들의 사체가 발견된 곳은 군포시 3번동의 한 주택가. 바닥과 건물 벽면에 남아있는 혈흔은 당시 학대가 얼마나 심각했는지를 보여줍니다. 보통 이 같은 동물학대 사건은 경찰이 수사해왔습니다. 하지만 올해부터 경기도에서 발생하는 동물학대는 도청 동물학대 방지팀으로 신고하면 됩니다. 경찰은 인원이 없어서 못했을 수도 있고, 그리고 이제 저희는 이제 민원이 저희한테 좀 많이 들어와요. 저보다. 경찰에 대한 사람들이 또 제보하기도 어려운 분들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좀 많이 들어올 것 같아요. 올해 신설된 경기도 동물학대 방지팀은 학대를 비롯한 동물 관련 불법 행위를 전담합니다. 동물을 고의로 살해하거나 상해를 입히는 것뿐만 아니라 무허가 동물 생산과 판매도 수사 대상입니다. 최근 4년간 경기도에선 173건의 동물 학대 사건이 적발됐습니다. 매년 평균 40건이 넘는 동물 학대가 적발되고 있는 겁니다. 동물 학대에 대한 제보는 경기도청 홈페이지나 경기도 콜센터 031-120번으로 하면 됩니다. BTV 뉴스 이재호입니다. 오산시 대원동과 신장동은 인구 6만이 넘는 과밀 상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민선 8기 오산시는 이런 대원동과 신장동에 대한 분동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이를 위해 주민들에게 분동 찬반 여부를 묻는 여론조사를 벌인 결과 찬성 의견이 더 많았습니다. 임세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산시가 지난해 말부터 실시한 대원동과 신장동의 분동 찬반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우선 대원동은 1,232명이 투표에 참여한 가운데 동서로 동을 나누는 방안에 62%의 주민이 찬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신장동의 경우 1,135명이 참여해 역시 동서로 나누는 방안에 70.6%가 찬성했습니다. 오산시는 분동 계획을 확정하고 추진에 박차를 가한다는 계획입니다. 예, 대원동 같은 경우는 동부대로 기준으로 분할하는 게 주민분들이 찬성이 많았고요. 신장동 같은 경우는 전철 1호선 기준으로 분할하는 게 찬성이 많아서 그렇게 분동하는 걸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오산시는 앞으로 총 38억 8천만 원의 예산을 들여 내년 1월 각 동에 임시청사를 개청할 예정입니다. 상가 임대 후 리모델링을 해 운영합니다. 이와 동시에 신청사 건립에도 착수해 오는 2027년 두 동 모두 개청한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습니다. 토지 매입비와 공사비를 합해 각각 200억 원이 투입될 전망입니다. 일단은 임시청사를 임차해서 분동을 추진할 거고 신청사하고 병행해서 주민분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행정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한편 동 명칭은 이번 여론조사를 통해 대원 1, 2동과 신장 1, 2동으로 알기 쉽게 명명하는 것으로 정해졌습니다. 오산시는 분동이 되면 주민들의 주민센터 접근성이 더 좋아지고 민원 대기 시간도 줄어들 뿐 아니라 복지 담당 직원이 늘어나 주민 복지도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습니다. BTV 뉴스 임세혁입니다. 안산시가 공직사회 규모를 축소하고 있습니다. 인구가 줄고 있기 때문인데요. 정규직 공무원의 채용을 줄이는 동시에 계약직 공무원들의 재계약도 점차 축소하고 있습니다. 전문 분야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계약직 공무원들의 공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재문 기자의 보도입니다. 호숫가 풀숲을 헤집고 있는 시아오 지킴이 최종인 씨. 여기저기를 살펴보다가 진흙 더미를 파기 시작합니다. 생태계 교란종 붉은기 거북이의 알이 발견됩니다. 최 씨는 산란기마다 붉은기 거북이 퇴치에 나섭니다. 시와호에 쳐놓은 그물에 물고기가 한가득 잡힙니다. 대부분 블루길과 베스 같은 외래어종입니다. 최종인 씨는 이곳에서 잡은 물고기를 시와호 갈대습지에 살고 있는 수달에 먹이로 제공합니다. 시와호의 외래어종을 퇴치하면서 보호종인 수달의 서식지를 보호하고 관리하며 생태환경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최종인 씨는 지난 2004년부터 안산시에 계약직 공무원으로 채용돼 시와호 지킴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안산환경운동연합의 공동대표를 역임하기도 했던 최 씨는 활발한 환경보전 활동으로 대통령과 국무총리, 환경부 장관 등으로부터 수차례 표창을 받기도 한 인물입니다. 그런데 다음 달 25일이면 활동을 중단해야 합니다. 안산시가 재계약을 하지 않겠다고 통보한 겁니다. 재계약 불가 이유는 이랬습니다. 예산이 없다라는 얘기였어요. 예산이 없어서. 그래서 그런 게 정말 이게 하루아침에 이런 생태라든가 이 전문적인 것들을 아는 게 아니잖아요. 이민근 안산시장은 취임 이후 인구 감소에 따른 공직사회 축소를 여러 차례 언급했습니다. 정규직 공무원 외에도 기간제와 임기제 등 계약직 공무원의 수가 다른 지자체에 비해 많다고 지적해왔습니다. 예를 들어서 세종시에 파견 나가 있던 전문직도 있습니다. 국회에도 있습니다. 근데 전 사실은 한 번도 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영역에 불필요한 조직은 좀 줄이고 있고요. 최종희 씨는 예산 부족으로 인한 공직자 감원은 어쩔 수 없는 현실로 받아들이더라도 안산시의 환경에 대한 가치가 훼손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을 전했습니다. 수달 파크라고 그래가지고 연구도 하고 이 보존도 하려고 그러는데 그 그림을 머릿속에 다 그려놓고 있었습니다. 지금 한 10몇 년 동안 수달에 대한 걸. 그래서 여기서 태어난 수달이 33마리가 태어났거든요. 우리나라 최고의 수달 서식처거든요. 근데 올해 조사를 해야 되는데 이런 상황이 벌어져서
조사도 못하고. 안산시에는 현재 정규직 공무원 2,319명, 계약직 공무원 13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시는 지난해 기준으로 약 82억 원의 공무원 인건비가 초과했다면서 공직자 규모를 점차 축소하겠다는 계획입니다. BTV 뉴스 이재문입니다. 성매매 그리고 도박 범죄자들로부터 금품을 받고 사건 편의를 봐준 경찰관 4명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경찰서와 시청 직원들이 연일 벌이고 있는 불법행위 일제 단속을 비웃듯 가짜 주인을 내세워 단속망을 피해가기도 했습니다. 주하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재개발로 불법 성매매 단속을 벌였던 평택 3리. 비밀리에 평택시와 경찰의 공조로 대대적인 단속을 벌였지만 수사 기밀이 엉뚱한 곳에서 새고 있었습니다. 성매매 도박 범죄자들로부터 금품을 받고 사건의 편의를 봐준 경찰관들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수원지검 평택지청은 뇌물 및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 등으로 모 경찰서 여성 청소년 수사팀 소속의 A 경위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A 경위는 2019년 10월부터 2020년 1월까지 평택역 인근 성매매업소 업주이자 일명 집창촌 협회장이라 불리는 B 씨에게 부탁을 받은 후 성매매 알선법 위반 사건 담당 경찰관에게 편의를 청탁하는 대가로 4차례에 걸쳐 3천만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A 경위는 해당 업소를 신고한 사람의 연락처를 업주에게 알려준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앞서 A 경위가 업주와 채무 관계가 있다고 진술해 검찰에 사건을 넘길 당시에는 뇌물수수 혐의를 적용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검찰 수사 과정에서 해당 간부가 사용한 차명 계좌가 드러나면서 뇌물수수 혐의가 추가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이 업주의 사건 편의를 봐준 같은 경찰서 소속 경찰관 3명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형사팀 소속 C씨는 2021년 6월 강력팀에서 B씨의 성매매 영업사건 수사를 개시하자 업주와 공모해 경찰에 체포될 40대 가짜 주인을 만들어 경찰 조사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강력팀과 형사팀 소속으로 각각 있던 경찰관 D 경위와 이 경사는 2019년 7월 도박 사건의 수사 정보를 도박장 관리책에게 알려준 혐의로 각각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현재 A씨 등 경찰관 4명은 모두 직위 해제된 상태입니다. 검찰 관계자는 검찰 사법 통제와 경찰 내부 자정 노력이 어우러진 수사 결과라며 공직 비리에 대해 엄정 대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BTV 뉴스 주하영입니다. 인구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화성시는 올해 인구가 100만을 넘어설 전망입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이 대중교통 여건이 취약한 지역이 많습니다. 특히 철도 교통망이 열악해서 이 버스 의존도가 높은 상황인데요. 화성시가 시민들의 이동 편의를 높이기 위해 광역버스 노선 확충을 본격적으로 추진합니다. 이재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화성시 동탄 이신도시에서 김포공항까지 가는 경로입니다. 광역버스를 타고 신논현역까지가 지하철 9호선을 갈아타거나 서울역에서 공항철도를 이용해야 합니다. 직행 노선이 없어 멀리 돌아가는 데다 여러 교통수단을 환승하다 보니 동탄 주민들은 김포공항을 이용하는 데 불편을 겪어왔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김포공항과의 접근성이 크게 개선될 전망입니다. 동탄에서 김포공항까지 한 번에 갈 수 있는 광역버스 8840번이 다음 달 개통하기 때문입니다. 화성시는 다른 광역버스 노선들도 본격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국토부와 서울시, 경기도 등과 협의해 동탄 이신도시에서 서울역과 잠실역, 판교역으로 가는 광역버스 3개 노선의 신설을 올 하반기 중 확정 지을 계획입니다. 동탄 이신도시에서 서울역으로 가는 노선 10대하고 동탄 이신도시에서 잠실역 방면으로 가는 노선 10대, 그다음에 판교역 방면 노선 5대를 신설하는 내용으로 대광이와 확충 계획을 갖다 대광에 제출을 하였습니다.
인구 밀도가 낮은 화성 서부 지역엔 수요자 중심 노선 신설을 추진합니다. 교통 취약 지역에서 운행할 주민 주도형 이음버스 10대를 신설하는 한편 경기도형 DRT도 향남 지역에 5대를 도입할 방침입니다. DRT란 수요 응답형 교통체계로 승객이 필요로 할 때만 운행하는 대중교통을 뜻합니다. BTV 뉴스 이재호입니다. 용인 특례시가 아이 낳아 키우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해 팔을 걷어붙였습니다. 출생신고 과정에 출산용품 지원금을 확대하고 어린이집 보조교사 인건비를 전액 시비로 지원하는데요. 아동복지시설 종사자에 대한 처우 개선도 이뤄질 전망입니다. 앵커 리포트입니다. 용인 특례시가 보육과 출산 지원 대책을 확대 시행합니다. 당장 올해부터 출생신고를 하는 가정에는 15만 원 상당의 출산용품을 지원합니다. 지난해까지는 지원금 10만 원에 용품이 지정돼 있었지만 올해는 출산 가정에서 포인트몰에 접속해 150여 종의 용품 가운데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둘째 이상 자녀를 둔 가정에는 아동 1인당 10만 원 상당의 교통카드를 지원합니다. 대상은 180일 이상 관내 주민등록하고 올해 둘째 이상 자녀에 대한 출생신고를 한 가정입니다. 보육시설에 대한 지원도 확대합니다. 정부에서 어린이집 보조교사를 지원하고 있지만 필요한 만큼 지원받지 못하는 어린이집이 많아 시에서 보조교사 60여 명에 대한 인건비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그동안 열악했던 아동복지시설 종사자들의 처우 개선도 이뤄질 전망입니다. 지역 아동센터와 공동생활가정, 학대 피해 아동 쉼터 등 시설 종사자들에게 근무 연수에 따라 급여가 증액될 수 있도록 임금 호봉제를 적용하고 급여 상승분에 대해 경기도와 용인시가 3대 7의 비율로 비용을 지원한다는 계획입니다. 아동 양육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조금이나마 줄일 수 있고 공공보육의 질을 높여 안정적인 보육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더 세심하고 촘촘한 복지 체계를 구축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올해부터는 가정 양육하는 영아 가정에 지원하던 영아 수당이 부모 급여로 확대 개편돼 월 최대 7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BTV 뉴스 박희봉입니다. 한 번에 끝내는 119초 안전교육. 캠핑장으로 출발하기 전 날씨 확인은 필수인 거 아시죠? 무허가 캠핑장인지도 꼭 확인하세요. 이런 감성 정보는 예쁘라고만 설치하는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들이 우리 텐트줄에 걸려서 넘어지지 않도록 로프가 여기 있다는 걸 야광줄이나 조명을 이용해서 알려주세요. 우리 가족의 행복한 힐링 캠핑장에 불청객이 찾아올 수도 있다는 거 알고 계셨나요? 바로 소리 없는 침묵의 살인자, 일산화탄소 가스입니다. 냄새도 나지 않고 색깔도 없기 때문에 이렇게 텐트 안에 난방기구를 설치했다간 우리 가족이 지식으로 사망할 수 있어요. 텐트 안에 난방기구를 설치했다면 일산화탄소 분쇄기를 꼭 설치해 주시고 텐트 안도 수시로 이렇게 환기해 주세요. 이렇게 위험한 난방기구를 올려놓고 사용하면 안 되겠죠? 평평한 곳에 안정감 있게 놓아주시고 나의 부상을 방지하기 위해서 안전장갑 그리고 이런 조명도 항상 챙겨주는 게 밤에도 다치지 않을 수 있어요. 야외로 가는 캠핑장에선 언제나 야생곤충이나 야생동물들의 습격이 있을 수 있어요. 벌, 멧돼지, 뱀 이런 동물들을 만났을 때 사용할 수 있도록 구급 의약품 상자를 휴대하시는 게 좋고요. 내 주변에 있는 응급실이 어디에 있는지도 알고 계시는 게 좋겠죠. 이제 너무 힘들다. 잠깐 앉으면 쉬어도 될까요? 자, 우리가 이제 마지막 바베큐 타임인데요. 바베큐판 이렇게 불판이 가스 버너를 덮으면 독사열로 폭발할 수 있는 과대불판의 기준이 됩니다. 항상 버너 크기에 맞는 불판을 사용해 주시고요. 다 쓴 가스통은 이렇게 실외에서 뚫어서 안전하게 폐기해 주세요. 불멍을 하고 남은 숯불은 어떻게 처리해야 좋을까요? 맞아요. 모래나 물로 꼭꼭꼭 잘 잔불 정리까지 해주셔야 안전한 캠핑을 즐길 수 있어요. 우리 가족의 힐링타임, 안전한 캠핑 모두 재밌게 즐기세요. 안녕! 안녕하십니까? 경기도 소방재난본부의 이규엽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안전한 캠핑입니다.
먼저 안전한 캠핑장을 선택하는 방법은 한국관광공사에서 운영하는 캠핑장 안내 사이트 고캠핑을 통해 정식 등록된 캠핑장인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무허가 캠핑장은 소방 점검 대상에서도 제외되기 때문에 안전관리에 취약할 수밖에 없으니 꼭 정식 등록된 캠핑장을 선택하는 것이 좋겠죠? 안전한 캠핑장을 잘 고르는 방법을 알았다면 이제 정말 중요한 가스 안전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동계 캠핑에는 특히나 보온을 위해서 난방기구를 텐트 안에 설치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가스나 전기난로를 밀폐된 텐트 안에서 사용하면 일산화탄소가 배출되어 사망에까지 이르게 됩니다. 되도록 핫팩을 침낭에 넣어서 보온을 하는 방법이 안전하지만 텐트 안에 난방기구를 설치했다면 텐트는 스커트를 걷어서 환기를 시키고 밀폐 상황을 방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일산화탄소 경보기는 꼭 필수로 설치해야 합니다. 일산화탄소 경보기는 소방용품 시험 인정인 KFI 인정을 받은 제품으로 구매해야 합니다. 화면과 같이 인정 마크는 KC로 통합하여 사용하고 있지만 국가통합 인정 마크인 KC와 소방용품 시험 인정인 KFI를 함께 받은 제품이 안전합니다. 자, 이렇게 꼼꼼히 따져서 일산화탄소 경보기를 구입하고서 머리 맡이나 난로 주변에 바닥에 엉뚱한 곳에 경보기를 설치하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일산화탄소는 밀도가 공기보다 가벼워서 위층부터 차기 시작합니다. 경보기는 텐트 천장으로부터 30cm 정도 아래로 내려오도록 중상층에 설치해 주는 게 좋습니다. 텐트 한 대당 한 대를 설치하기보다는 만약에 경보기 오작동에 대비해서 2대 이상을 설치하는 편이 나와 나의 가족의 안전을 지키는데 더 도움이 되겠죠? 가스나 기름 난로 말고 온수매트는 무조건 안전하다고 마음 놓고 계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온수매트도 부탄가스로 구동되는 형태의 제품이라면 이산화탄소 경보기는 필수입니다. 캠핑 중 가스 안전을 지키는 또 하나의 방법, 바로 과대 불판을 사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휴대용 버너의 부탄가스통을 불판이 덮게 되면 조리 시 발생하는 열이 불판의 온도를 높이고 복사열로 인해서 부탄가스통이 폭발하는 사고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캠핑장에서는 버너의 크기에 맞는 불판을 선택하여 사용하고 다 사용한 부탄가스는 밀폐되지 않은 실외에서 구멍을 뚫어 폐기해야 2차 사고가 없겠죠? 안전한 캠핑을 위한 작은 준비, 우리 가족 힐링의 첫걸음입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경기 주간 종합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기 주간 종합 뉴스 시작합니다. 경기도가 1기 신도시 재정비 특별법 제정과 관련해 자체 법률안을 만들어 중앙정부에 건의하기로 했습니다. 기존 5개 1기 신도시 이외 준공 20년이 넘은 대규모 택지개발지구까지 적용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인데요. 경기도의 법안이 받아들여질 경우 수원 영통과 의왕 포일 등 8개 택지개발지구가 재정비 사업에 포함될 것으로 보입니다. 박일국 기자가 보도합니다. 신도시 재정비 특별법과 관련해 경기도가 자체 법률안을 마련하고 도민 설명회를 시작했습니다.
경기도의 법안은 기존 5개 신도시 이외에 준공 20년이 넘고 규모가 100만 제곱미터 이상인 택지개발지구를 재정비 특별법의 적용 대상으로 추가 편입시키는 방안입니다. 현재까지 논의해온 특별법의 적용 대상은 규모가 300만 제곱미터가 넘는 신도시급으로 삼봉과 평촌, 일산, 분당 등 모두 5곳입니다. 하지만 경기도는 형평성 등을 감안해 100만 제곱미터 이상의 택지개발지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의왕포 1, 광명, 철산, 수원, 영통 등 8개 지구 총 1,500만 제곱미터를 추가로 포함시키는 겁니다. 경기도는 신도시마다 사업을 전담할 기관을 선정하고 절차를 대폭 줄이는 방안도 마련했습니다. 추진위 구성을 생략하고 총괄 사업관리자를 통해 조합 설립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신도시 재생 사업의 최대 관심은 아파트 용적률을 얼마나 높여줄 것인지, 개발을 가장 먼저 시작하는 선도단지를 어떻게 선정할 것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경기도는 신도시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 도시계획위원회를 통해 용적률을 최종 결정하는 방법을 선택했습니다. 사업 선도단지 선정과 관련해선 선정 기준을 정하고 단지별로 응모를 받아 최종 선정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지속 가능한 도시를 짜오시는 단지가 아마 선도단지로 지정될 확률이 높지 않을까. 이 말은 무슨 말씀이냐면 아마 지속 가능한 도시, 미래를 생각하는 도시, 우리 후손들을 생각하는 도시를 가지고서 안을 만들어 오는 단지들이 아마 선도지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면서 개발 과정의 이주와 관련해선 선도단지 등 먼저 완공된 주택과 주변 임대주택 등을 최대한 활용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관계자는 사업 기간이 최소 15년에서 20년 이상 걸릴 것이라며 단기간에 이주자가 몰리지 않도록 인허가 등 사업 진행 속도를 조절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BTV 뉴스 박일국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집에 있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정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경기도 내 반려동물은 150만 마리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는데요. 동물 복지에 대한 관심이 함께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경기도가 동물 학대에 대응할 전담팀을 신설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이재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새끼 고양이가 머리에 피를 흘린 채 쓰러져 있습니다. 다른 한 마리도 가까운 곳에서 죽은 채 발견됐습니다. 길고양이들의 사체가 발견된 곳은 군포시 3번동의 한 주택가. 바닥과 건물 벽면에 남아있는 혈흔은 당시 학대가 얼마나 심각했는지를 보여줍니다. 보통 이 같은 동물학대 사건은 경찰이 수사해 왔습니다. 하지만 올해부터 경기도에서 발생하는 동물학대는 도청 동물학대 방지팀으로 신고하면 됩니다. 경찰은 인원이 없어서 못했을 수도 있고, 그리고 이제 저희는 이제 민원이 저희한테 좀 많이 들어와요. 저보다. 경찰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또 제보하기도 어려운 분들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좀 많이 들어올 것 같아요. 올해 신설된 경기도 동물학대 방지팀은 학대를 비롯한 동물 관련 불법 행위를 전담합니다. 동물을 고의로 살해하거나 상해를 입히는 것뿐만 아니라 무허가 동물 생산과 판매도 수사 대상입니다. 최근 4년간 경기도에선 173건의 동물 학대 사건이 적발됐습니다. 매년 평균 40건이 넘는 동물 학대가 적발되고 있는 겁니다. 동물 학대에 대한 제보는 경기도청 홈페이지나 경기도 콜센터 031-120번으로 하면 됩니다. BTV 뉴스 이재호입니다. 오산시 대원동과 신장동은 인구 6만이 넘는 과밀 상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민선 8기 오산시는 이런 대원동과 신장동에 대한 분동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이를 위해 주민들에게 분동 찬반 여부를 묻는 여론조사를 벌인 결과 찬성 의견이 더 많았습니다. 임세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산시가 지난해 말부터 실시한 대원동과 신장동의 분동 찬반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우선 대원동은 1,232명이 투표에 참여한 가운데 동서로 동을 나누는 방안에 62%의 주민이 찬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신장동의 경우 1,135명이 참여해 역시 동서로 나누는 방안에 70.6%가 찬성했습니다. 오산시는 분동 계획을 확정하고
추진에 박차를 가한다는 계획입니다. 예, 대원동 같은 경우는 동부대로 기준으로 분할하는 게 주민분들이 찬성이 많았고요. 신장동 같은 경우는 전철 1호선 기준으로 분할하는 게 찬성이 많아서 그렇게 분동하는 걸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오산시는 앞으로 총 38억 8천만 원의 예산을 들여 내년 1월 각 동에 임시청사를 개청할 예정입니다. 상가 임대 후 리모델링을 해 운영합니다. 이와 동시에 신청사 건립에도 착수해 오는 2027년 두 동 모두 개청한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습니다. 토지 매입비와 공사비를 합해 각각 200억 원이 투입될 전망입니다. 일단은 임시청사를 임차해서 분동을 추진할 거고 신청사하고 병행해서 주민분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행정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한편 동 명칭은 이번 여론조사를 통해 대원 1, 2동과 신장 1, 2동으로 알기 쉽게 명명하는 것으로 정해졌습니다. 오산시는 분동이 되면 주민들의 주민센터 접근성이 더 좋아지고 민원 대기 시간도 줄어들 뿐 아니라 복지 담당 직원이 늘어나 주민 복지도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습니다. BTV 뉴스 임세혁입니다. 안산시가 공직사회 규모를 축소하고 있습니다. 인구가 줄고 있기 때문인데요. 정규직 공무원의 채용을 줄이는 동시에 계약직 공무원들의 재계약도 점차 축소하고 있습니다. 전문 분야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계약직 공무원들의 공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재문 기자의 보도입니다. 호숫가 풀숲을 헤집고 있는 시아오 지킴이 최종인 씨. 여기저기를 살펴보다가 진흙 더미를 파기 시작합니다. 생태계 교란종 붉은기 거북이의 알이 발견됩니다. 최 씨는 산란기마다 붉은기 거북이 퇴치에 나섭니다. 시와호에 쳐놓은 그물에 물고기가 한가득 잡힙니다. 대부분 블루길과 베스 같은 외래어종입니다. 최종희 씨는 이곳에서 잡은 물고기를 시와호 갈대습지에 살고 있는 수달에 먹이로 제공합니다. 시와호의 외래어종을 퇴치하면서 보호종인 수달의 서식지를 보호하고 관리하며 생태환경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최종희 씨는 지난 2004년부터 안산시의 계약직 공무원으로 채용돼 시와호 지킴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안산환경운동연합의 공동대표를 역임하기도 했던 최 씨는 활발한 환경보전 활동으로 대통령과 국무총리, 환경부 장관 등으로부터 수차례 표창을 받기도 한 인물입니다. 그런데 다음 달 25일이면 활동을 중단해야 합니다. 안산시가 재계약을 하지 않겠다고 통보한 겁니다. 재계약 불가 이유는 이랬습니다. 예산이 없다라는 얘기였어요. 예산이 없어서. 그래서 그런 게 정말 이게 하루아침에 이런 생태라든가 이 전문적인 것들을 아는 게 아니잖아요. 이민근 안산시장은 취임 이후 인구 감소에 따른 공직사회 축소를 여러 차례 언급했습니다. 정규직 공무원 외에도 기간제와 임기제 등 계약직 공무원의 수가 다른 지자체에 비해 많다고 지적해왔습니다. 예를 들어서 세종시에 파견 나가 있던 전문직도 있습니다. 국회에도 있습니다. 근데 전 사실은 한 번도 보지를 못했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영역에 불필요한 조직은 좀 줄이고 있고요. 최종희 씨는 예산 부족으로 인한 공직자 감원은 어쩔 수 없는 현실로 받아들이더라도 안산시의 환경에 대한 가치가 훼손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을 전했습니다. 수달 파크라고 그래가지고 연구도 하고 이 보존도 하려고 그러는데 그 그림을 머릿속에 다 그려놓고 있었습니다. 지금 한 10몇 년 동안 수달에 대한 걸. 그래서 여기서 태어난 수달이 33마리가 태어났거든요. 우리나라의 최고의 수달 서식처거든요. 근데 올해 조사를 해야 되는데 이런 상황이 벌어져서 조사도 못하고. 안산시에는 현재 정규직 공무원 2,319명, 계약직 공무원 13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시는 지난해 기준으로 약 82억 원의 공무원 인건비가 초과했다면서 공직자 규모를 점차 축소하겠다는 계획입니다. BTV 뉴스 이재문입니다. 성매매 그리고 도박 범죄자들로부터 금품을 받고 사건 편의를 봐준 경찰관 4명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경찰서와 시청 직원들이 연일 벌이고 있는 불법행위 일제 단속을 비웃듯 가짜 주인을 내세워 단속망을 피해가기도 했습니다. 주하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재개발로 불법 성매매 단속을 벌였던 평택 3리. 비밀리에 평택시와 경찰의 공조로 대대적인 단속을 벌였지만 수사기밀이 엉뚱한 곳에서 새고 있었습니다. 성매매 도박 범죄자들로부터 금품을 받고 사건의 편의를 봐준 경찰관들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수원지검 평택지청은 뇌물 및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 등으로 모 경찰서 여성 청소년 수사팀 소속의 A 경위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A 경위는 2019년 10월부터 2020년 1월까지 평택역 인근 성매매업소 업주이자 일명 집창촌 협회장이라 불리는 B 씨에게 부탁을 받은 후 성매매 알선법 위반 사건 담당 경찰관에게 편의를 청탁하는 대가로 4차례에 걸쳐 3천만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A 경위는 해당 업소를 신고한 사람의 연락처를 업주에게 알려준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앞서 A 경위가 업주와 채무 관계가 있다고 진술해 검찰에 사건을 넘길 당시에는 뇌물수수 혐의를 적용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검찰 수사 과정에서 해당 간부가 사용한 차명 계좌가 드러나면서 뇌물수수 혐의가 추가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이 업주의 사건 편의를 봐준 같은 경찰서 소속 경찰관 3명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형사팀 소속 C씨는 2021년 6월 강력팀에서 B씨의 성매매 영업사건 수사를 개시하자 업주와 공모해 경찰에 체포될 40대 가짜 주인을 만들어 경찰 조사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강력팀과 형사팀 소속으로 각각 있던 경찰관 D 경위와 이 경사는 2019년 7월 도박 사건의 수사 정보를 도박장 관리책에게 알려준 혐의로 각각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현재 A씨 등 경찰관 4명은 모두 직위 해제된 상태입니다. 검찰 관계자는 검찰 사법 통제와 경찰 내부 자정 노력이 어우러진 수사 결과라며 공직 비리에 대해 엄정 대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BTV 뉴스 주하영입니다. 인구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화성시는 올해 인구가 100만을 넘어설 전망입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이 대중교통 여건이 취약한 지역이 많습니다. 특히 철도 교통망이 열악해서 이 버스 의존도가 높은 상황인데요. 화성시가 시민들의 이동 편의를 높이기 위해 광역버스 노선 확충을 본격적으로 추진합니다. 이재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화성시 동탄 2신도시에서 김포공항까지 가는 경로입니다. 광역버스를 타고 신논현역까지가 지하철 9호선을 갈아타거나 서울역에서 공항철도를 이용해야 합니다. 직행 노선이 없어 멀리 돌아가는 데다 여러 교통수단을 환승하다 보니 동탄 주민들은 김포공항을 이용하는 데 불편을 겪어왔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김포공항과의 접근성이 크게 개선될 전망입니다. 동탄에서 김포공항까지 한 번에 갈 수 있는 광역버스 8840번이 다음 달 개통하기 때문입니다. 화성시는 다른 광역버스 노선들도 본격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국토부와 서울시, 경기도 등과 협의해 동탄 2신도시에서 서울역과 잠실역, 판교역으로 가는 광역버스 3개 노선의 신설을 올 하반기 중 확정 지을 계획입니다. 동탄 2신도시에서 서울역으로 가는 노선 10대하고 동탄 2신도시에서 잠실역 방면으로 가는 노선 10대, 그다음에 판교역 방면 노선 5대를 신설하는 내용으로 대광위와 확충 계획을 갖다 대광위에 제출을 하였습니다. 인구 밀도가 낮은 화성 서부 지역엔 수요자 중심 노선 신설을 추진합니다. 교통 취약 지역에서 운행할 주민 주도형 이음버스 10대를 신설하는 한편 경기도형 DRT도 향남 지역에 5대를 도입할 방침입니다. DRT란 수요 응답형 교통체계로 승객이 필요로 할 때만 운행하는 대중교통을 뜻합니다. BTV 뉴스 이재호입니다. 용인 특례시가 아이 낳아 키우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해 팔을 걷어붙였습니다. 출생신고 과정에 출산용품 지원금을 확대하고 어린이집 보조교사 인건비를 전액 시비로 지원하는데요. 아동복지시설 종사자에 대한 처우 개선도 이뤄질 전망입니다. 앵커 리포트입니다.
용인 특례시가 보육과 출산 지원 대책을 확대 시행합니다. 당장 올해부터 출생 신고를 하는 가정에는 15만 원 상당의 출산용품을 지원합니다. 지난해까지는 지원금 10만 원의 용품이 지정돼 있었지만 올해는 출산 가정에서 포인트몰에 접속해 150여 종의 용품 가운데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둘째 이상 자녀를 둔 가정에는 아동 1인당 10만 원 상당의 교통카드를 지원합니다. 대상은 180일 이상 관내 주민등록하고 올해 둘째 이상 자녀에 대한 출생 신고를 한 가정입니다. 보육시설에 대한 지원도 확대합니다. 정부에서 어린이집 보조교사를 지원하고 있지만 필요한 만큼 지원받지 못하는 어린이집이 많아 시에서 보조교사 60여 명에 대한 인건비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그동안 열악했던 아동복지시설 종사자들의 처우 개선도 이뤄질 전망입니다. 지역 아동센터와 공동생활가정, 학대 피해 아동 쉼터 등 시설 종사자들에게 근무 연수에 따라 급여가 증액될 수 있도록 임금 호봉제를 적용하고 급여 상승분에 대해 경기도와 용인시가 3대 7의 비율로 비용을 지원한다는 계획입니다. 아동 양육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조금이나마 줄일 수 있고 공공보육의 질을 높여 안정적인 보육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더 세심하고 촘촘한 복지 체계를 구축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올해부터는 가정 양육하는 영아 가정에 지원하던 영아 수당이 부모 급여로 확대 개편돼 월 최대 7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BTV 뉴스 박희봉입니다. 한 번에 끝내는 복식 9초 안전교육. 캠핑장으로 출발하기 전 날씨 확인은 필수인 거 아시죠? 무허가 캠핑장인지도 꼭 확인하세요. 이런 감성 정보는 예쁘라고만 설치하는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들이 우리 텐트줄에 걸려서 넘어지지 않도록 로프가 여기 있다는 걸 야광줄이나 조명을 이용해서 꼭 알려주세요. 우리 가족의 행복한 힐링 캠핑장에 불청객이 찾아올 수도 있다는 거 알고 계셨나요? 바로 소리 없는 침묵의 살인자 일산화탄소 가스입니다. 냄새도 나지 않고 색깔도 없기 때문에 이렇게 텐트 안에 난방기구를 설치했다간 우리 가족이 지식으로 사망할 수 있어요. 텐트 안에 난방기구를 설치했다면 일산화탄소 경보기를 꼭 설치해 주시고 텐트 안도 수시로 이렇게 환기해 주세요. 이렇게 위험한 난방기구를 올려놓고 사용하면 안 되겠죠? 평평한 곳에 안정감 있게 놓아주시고 나의 부상을 방지하기 위해서 안전장갑 그리고 이런 조명도 항상 챙겨주는 게 밤에도 다치지 않을 수 있어요. 야외로 가는 캠핑장에선 언제나 야생곤충이나 야생동물들의 습격이 있을 수 있어요. 벌, 멧돼지, 뱀 이런 동물들을 만났을 때 사용할 수 있도록 구급 의약품 상자를 휴대하시는 게 좋고요. 내 주변에 있는 응급실이 어디에 있는지도 알고 계시는 게 좋겠죠. 이제 너무 힘들다. 잠깐 앉으면 쉬어도 될까요? 자, 우리가 이제 마지막 바베큐 타임인데요. 과대불판, 이렇게 불판이 가스 버너를 덮으면 독사열로 폭발할 수 있는 과대불판의 기준이 됩니다. 항상 버너 크기에 맞는 불판을 사용해 주시고요. 다 쓴 가스통은 이렇게 실외에서 뚫어서 안전하게 폐기해 주세요. 불멍을 하고 남은 숯불은 어떻게 처리해야 좋을까요? 맞아요. 모래나 물로 꼭꼭꼭 잘 잔불 정리까지 해주셔야 안전한 캠핑을 즐길 수 있어요. 우리 가족의 힐링타임, 안전한 캠핑 모두 재밌게 즐기세요. 안녕! 안녕하십니까? 경기도 소방재난본부의 이규엽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안전한 캠핑입니다. 먼저 안전한 캠핑장을 선택하는 방법은 한국관광공사에서 운영하는 캠핑장 안내 사이트 고캠핑을 통해 정식 등록된 캠핑장인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무허가 캠핑장은 소방 점검 대상에서도 제외되기 때문에 안전관리에 취약할 수밖에 없으니 꼭 정식 등록된 캠핑장을 선택하는 것이 좋겠죠? 안전한 캠핑장을 잘 고르는 방법을 알았다면 이제 정말 중요한 가스 안전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동계 캠핑에는 특히나 보온을 위해서 난방기구를 텐트 안에 설치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가스나 전기난로를 밀폐된 텐트 안에서 사용하면
일산화탄소가 배출되어 사망에까지 이르게 됩니다. 되도록 핫팩을 침낭에 넣어서 보온을 하는 방법이 안전하지만 텐트 안에 난방기구를 설치했다면 텐트는 스커트를 걷어서 환기를 시키고 밀폐 상황을 방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일산화탄소 경보기는 꼭 필수로 설치해야 합니다. 일산화탄소 경보기는 소방용품 시험 인정인 KFI 인정을 받은 제품으로 구매해야 합니다. 화면과 같이 인정 마크는 KC로 통합하여 사용하고 있지만 국가통합 인정 마크인 KC와 소방용품 시험 인정인 KFI를 함께 받은 제품이 안전합니다. 자, 이렇게 꼼꼼히 따져서 일산화탄소 경보기를 구입하고서 머리 맡이나 난로 주변에 바닥에 엉뚱한 곳에 경보기를 설치하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일산화탄소는 밀도가 공기보다 가벼워서 위층부터 차기 시작합니다. 경보기는 텐트 천장으로부터 30cm 정도 아래로 내려오도록 중상층에 설치해 주는 게 좋습니다. 텐트 한 대당 한 대를 설치하기보다는 만약에 경보기 오작동에 대비해서 2대 이상을 설치하는 편이 나와 나의 가족의 안전을 지키는데 더 도움이 되겠죠? 가스나 기름 난로 말고 온수매트는 무조건 안전하다고 마음 놓고 계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온수매트도 부탄가스로 구동되는 형태의 제품이라면 이산화탄소 경보기는 필수입니다. 캠핑 중 가스 안전을 지키는 또 하나의 방법, 바로 과대 불판을 사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휴대용 버너의 부탄가스통을 불판이 덮게 되면 조리 시 발생하는 열이 불판의 온도를 높이고 복사열로 인해서 부탄가스통이 폭발하는 사고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캠핑장에서는 버너의 크기에 맞는 불판을 선택하여 사용하고 다 사용한 부탄가스는 밀폐되지 않은 실외에서 구멍을 뚫어 폐기해야 2차 사고가 없겠죠? 안전한 캠핑을 위한 작은 준비, 우리 가족 힐링의 첫걸음입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경기 주간 종합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